안녕하세요, 홍신입니다. 막히는 실제 출퇴근길을 주행하며 실주행감을 리뷰하는 퇴근길 시승기입니다. 오늘은 좀 야근을 했더니 늦은 시간이라서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역시나 막히네요. 역시 서울은 항상 막힌다. 저는 픽업 트럭, 이제 국산 픽업 트럭의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KGM의 무쏘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신형 무쏘는 구 렉스턴 스포츠의 계보를 이어주는 모델로서 세대 변경 풀체인지 모델에 속합니다. 세대 변경이 되면서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고 실내 인테리어나 감성, 소프트웨어, 옵션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쏘로 세대 변경이 되면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가솔린 파워트레인의 도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렉스턴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계보로 따지자면은 그전에는 액티언 스포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란도 스포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현행 무쏘까지 거의 지금 뭐 4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전까지는 거의 다 디젤 파워트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언제부턴가 뭐 탄소 중립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디젤 엔진이 뭐 지구를 아프게 한다, 오존층을 뚫는다 뭔다 보다 해가지고 디젤 파워트레인이 좀 비선호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디젤 엔진은 관리만 잘해주고, 또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요소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DPF를 달기 때문에 제가 뭐 환경 전문가가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디젤 엔진, 그러니까 디젤 파워트레인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가 뭐 여기까지 왔지? 갑자기 뭐 환경 얘기 나오고. 가솔린 파워트레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이게 의식의 흐름이란 무엇인가.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거의 이 KGM 구 쌍용 실더부터 해가지고 픽업 트럭인데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무쏘가 사실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이 마침 또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무쏘입니다. 이게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시승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갈 때는 제가 디젤을 타고 돌아올 때는 가솔린 차량을 탔었는데,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요청을 드릴 수는 있지만 차가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외장 색상부터 뭐 옵션이라든지 트림, 뭐 실내 컬러, 아니면은 뭐 이런 파워트레인 이런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 올라나 가솔린이 올라나 그랬는데, 마침 또 신규 파워트레인인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무쏘입니다. 원래 픽업 트럭처럼 이게 픽업이 정확히 말하면 화물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넘버도 앞자리가 8로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차량은 이제 화물,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궁합이 잘 맞는 파워트레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디젤 엔진이 좀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은 디젤 엔진이 장거리를 갔을 때 연비도 잘 나오고, 특히나 저속 구간에서의 토크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짐을 많이 실었을 때에는 이 차량이 되게 무거워지잖아요. 차량만 따졌을 때에도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데, 거기에 뭐 짐도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최대 700kg까지 막 적재가 가능해. 근데 그런 무거운 차체를 끌어내려면은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솔린 말고 디젤 엔진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화물차들은. 그래서 신형 무쏘 같은 경우는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에게는 디젤 파워트레인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패션카로 탈 것이다, 나는 뭐 슬근슬근 뭐 살짝 짐 싣고 어디 놀러 가고 그냥 일상용으로 거의 쓸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디젤보다는 가솔린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가고서고 막히는 길만 가잖아요. 그러면은 차에 금방 뭐 진짜 뭐 그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인젝터에 끼는 거 뭐라 그러죠? 카본. 갑자기 스무고개. 아무튼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안 가고 계속 막히는 길만 갔을 경우에는 카본이 금방 쌓여가지고 막 그 엔진이 안 좋아지거든요. 금방 고장날 수가 있고. 저처럼 가고서고 막히는 길 위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가솔린만한 파워트레인이 없기는 하죠. 그래서 패션카라든지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실 분들은 오히려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좀 더 좋을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가격.
일단 가솔린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 기준으로 2,990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요즘 신차가 2천만 원대로 시작하는 차량 없거든요. 그리고 무쏘 같은 경우는 뭐 미들 사이즈 픽업 트럭이긴 하지만 얘가 세대 변경이 되면서 몸집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전하고 탔을 경우에는 차가 은근히 크거든요. 특히 좀 복잡한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좌우가 굉장히 좁은 구간, 그런 구간을 갔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는 주차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덩치가 큰 편에 속하는데 2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 이거는 진짜 거의 뭐 혁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요거는 옵션표를 자세히 보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싸진 않더라고요. 그에 반해 디젤 엔진을 품고 있는 무쏘 같은 경우는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 18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걔는 3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가격 진입 장벽은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타실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형 무쏘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여기에 그랜드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80만 원짜리 옵션이 있는데 마침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무쏘입니다. 얘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다른 브랜드하고 빗대어 보았을 때 디자인 특화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디자인 파츠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그랜드 스타일이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은 전면에 뭐 범퍼라든지 그릴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고 안개등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하나가 들어갔는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3개가 들어가거든요. 이외에도 뭐 약간의 옵션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진입각, 이게 범퍼가 조금 더 큰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입각도 달라지고 또 최저 지상고도 조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 디자인 파츠가 좀 더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옵션도 있고 실내도 솔직히 렉스턴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금형틀은 비슷하게 사용하거든요. 근데 기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디테일의 마감, 완성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가령 이런 뭐 마감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패널 이런 것들도 구형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조금의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것도 체결되는 게 되게 픽업 트럭스럽지 않게 고급스럽게 반응을 해줘요. 이런 다이얼도 약간 묵직하게 반응을 해주고 터치 패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반응을 해주죠. 그래서 저는 시작가 기준으로 말을 했지만 무쏘 같은 경우는 트림이 3가지가 있습니다. M5, M7, M9. 뭐 시승 차량은 당연하게도 M9 풀옵션 차량이긴 하지만 아무튼 기본 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 진입 장벽이 좋지만 그만큼 옵션이 어떻다? 많이 없다. 뭐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방의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그냥 아날로그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차량은 지금 풀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방에 무언가의 이런 플라스틱 패널이 있어요. 요즘 차량들 보면은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그냥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가끔씩 먼지도 닦아주고 막 침 튀기면 닦아주고 그러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타입의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을 넣더라도 이렇게 전방부에 무언가의 투명한 플라스틱이 한번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트림 기준으로 안전, ADAS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 뭐가. 기본적인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도 M5 트림부터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은 M9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최고 트림 사양. 다른 브랜드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면은 좀 타협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쏘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편의 옵션 사양도 기본 트림에서 많이 빠지지만 안전 사양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빠지는 편에 속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승용차 기준의 잣대로 보았을 때 아쉽다라는 거지 화물차 기준의 잣대로 보았을 때는 또 나름 괜찮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요즘 신형 화물차 트럭들 보면은 다양한 안전 옵션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도로에 다니는 차량들은 신형 트럭 거의 없습니다. 막 진짜 막 10년, 20년, 뭐 30년 된 트럭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차량들은 안전 이런 게 없어요. 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웬 말이야. 에어백 들어있으면은 그나마 좀 고급스러운 차거든요. 그런 감성으로 이 차를 탄다 하면은 또 나쁘지 않은 그런 옵션 구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쏘 같은 경우는 픽업 트럭이라서 적재함도 중요한데 다른 픽업 트럭과 비교했을 때 적재함의 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긴 롱데크가 있는데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데크 사양입니다. 데크 사이즈가 늘어난 만큼 전장도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지고 또 적재 용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좀 화물차 위주로 사용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롱데크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롱데크도 이게 기본 스탠다드와 비교했을 때 22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을 진짜 진또배기 짐을 싣는 화물차로 쓴다 하면은 220만 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짐을 적재칸에 실어야지 뭐 여기다가 실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근데 진짜로 막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운전석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짐칸으로 쓰시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원칙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특히 이제 뭐 급 정차를 했을 경우에 막 짐을 여기까지 쌓아 올리면은 그게 다 막 앞에 막 박치게 되고 뭐 잘못하면 유리가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안전하게 짐을 싣기 위해서는 적재칸을 사용해야 되는데 적재칸이 크면 클수록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어서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롱데크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적재함이 있는 차량들은 사실 짐을 싣고 달려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시승하고 있는 시승 차량 조합으로 데크에 총 500kg의 짐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400kg, 롱데크는 500kg, 여기 롱데크에다가 파워리프 서스를 추가하면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해요. 아니 근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저는 뭐 택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류하는 사람도 아니라서 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 길에 있는 뭐 비석 같은 거를 떼올 수는 없잖아요. 몇백 킬로의 짐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집에 마침 또 쌀 한 포대가 있길래 쌀을 실으려고 했는데 그래봤자 20kg거든요, 쌀이? 근데 얘는 500kg를 실을 수 있는 데크인데 솔직히 실으나 마나일 것 같아서 그냥 이제 공차 상태로 리뷰 시승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좀 실게 된다면 통통거리는 승차감도 잡아줄 수 있고 또 가속감에 있어서도 실차주 입장에서의 느낌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쉽습니다. 나중에 이거 이거 헬스장 가면은 그 바벨 있잖아요. 바벨을 꽂는 그 무게 그런 거를 좀 구해볼까? 그런 걸 좀 구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신형 무쏘의 승차감을 과거 구쌍용 시절보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뭐 노면의 상태를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좀 통통 튀면서 다이내믹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승용차 입장에서 느꼈을 때의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승용차 위주로 많이 시승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들이 이제 기준점이 승용차에 맞춰져 있거든요. 화물차는 시승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가끔 타가지고 까먹거든요. 화물차는 이랬지 하면서 다시금 이렇게 회상을 하게 되는데 화물차 입장에서 본다면은 승용스러운 감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데일리카로 사용해도 될 만큼 고급스럽다라는 건데 이제 승용차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화물스러움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무쏘 같은 경우는 정통 바디온 프레임 방식, 그러니까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프레임 바디의 차량들은 승차감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스펜션 구조도 고하중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가 들어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파워리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무쏘를 안 타봐서 그런데 요거는 이제 구쌍용 시절에도 있었거든요. 렉스턴 스포츠 시절에도. 그때도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추가하면은 중량을 좀 더 실을 수가 있었는데 걔는 말 그대로 고하중, 무거운 짐을 이제 차가 쳐지지 않게끔 받쳐줘야 되니까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그냥 화물차입니다. 화물차. 그러다 보니까 그 옵션을 추가하고 2열에 타잖아요. 그러면은 승차감이 정말 약간 디스코 팡팡 탄 것처럼 다이내믹하다라고 합니다. 이 5링크 서스펜션이 그나마 고급스러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외에는 번호판 앞자리 8을 단 거 치고는 고급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꽤 많아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과거와 비교한다면은 장족의 발전이긴 합니다.
이렇게 차량 설정을 들어가면은 뭐 라이트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KGM으로 사명이 바뀌면서 되게 신기한 기능이 있는데, 경고음 타입, 이게 웰컴 사운드도 연계가 되지만 깜빡이를 틀었을 때에도 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소리가 기본, 자연, 클래식, 트렌디, 한국적, 럭셔리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깜빡이를 틀었을 경우에는 잘 들어봐요. 이런 식으로 깜빡이 소리를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심지어 수입 브랜드에도 이런 기능 없거든요. 이런 거는 뭔가 KGM만의 아이덴티티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차량 제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이지, 현재 2026년이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타 브랜드의 신차와 비교했을 때 소프트웨어를 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좀 시대에 많이 뒤처지긴 합니다. 요즘은 다 무선 OTA 업데이트가 되면서 폼 프로젝션은 옛날부터 무선으로 작동이 되었었고, 거기에 막 OTT 서비스에 스트리밍 서비스에 차 안에서 뭐 뉴스 이런 건 기본이고 웹툰까지 볼 수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KGM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묘하게 이런 반응감들도 살짝 느리거든요. 한 0.2초 정도? 이런 것들도 가끔 킹받게 합니다, 사람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KGM의 매력이다. 제가 시승행사에서도 그랬고 본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KGM 그룹에서 최초로 무선 폼 프로젝션이 가능한 차량이 바로 제가 타고 있는 무쏘입니다. 뭐 액티온이라든지 토레스라든지 뭐 티볼리, 뭐 코란도 이런 거 안 돼요.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아닌데요, 됐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갤럭시는 됐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동글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에 뭐 USB에 단자를 꽂고 핸드폰하고 연결을 하고 그것도 빠지면 안 되고 약간 이 접촉 불량 일어나가지고 버벅거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 무쏘부터는 아이폰도 그냥 갤럭시처럼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한 5년 정도 뒤처지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화질에 있어서도 미묘하게 약간 좀 그렇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어. 살짝 KGM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배경화면도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있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다. 네, 이런 거. 네. 뭐 분할 화면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기능이 많지가 않아서 좀 쓰임새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세히 느껴본다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진입 장벽을 생각한다면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타스만하고 비교를 하려다 말았는데, 왜냐면은 타스만하고 비교했을 때 신형 무쏘는 약 600만 원 가량 저렴합니다. 600만 원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세그먼트도 비슷하고 또 같은 픽업 트럭인데 600만 원이다.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저는 실제로 타스만도 타보고 지금 이 무쏘도 타봤지만 두 차량의 성향이 뭐가 다르냐면, 일단 실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이런 거에 있어서는 타스만이 조금 더 고급스러움의 상위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제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물차로서의 매력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무쏘나 타스만이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실내 내장재나 마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무쏘도 가성비 있게 누릴 수 있는 픽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은 막 그 완전 물리적인 방식의 말뚝 기어가 아닌 이렇게 전자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봤을 때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공간도 덜 차지하기 때문에 뭔가 짐을 막 이렇게 했을 때에도 좋습니다. 걸리적거림이 없어. 그리고 음성인식도 기본 트림은 안 들어가는데 M5 트림부터는 음성인식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제어라든지 아니면 길 찾기라든지 아니면 약간 대화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본편에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나 목이 아픈데. 네이버 지식인에 의하면 목이 아픈 증상은 역류성 식도염, 인후염, 편도염, 감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필요하며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 이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네이버 뭐 검색에 기반하면 막 이렇게 뭐랬냐, 막 편도염, 뭐 역류성 식도염. 오, 야, 진짜 이게 요즘 차량들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뭐가 신기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쌍용 시절을 생각하면은 진짜 장족의 발전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말해준다고? 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네.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는 거의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그때 최대 10.5km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막히는 시내길을 주행했을 때에는 연비가 8.9km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가솔린 엔진의 무쏘는 연비가 한 자릿수입니다. 이것도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4륜구동 들어가 있고 얘는 롱데크라서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또 20인치 휠 들어가 있고 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너무 열심히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목이 조금 칼칼하네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차선을 밟았을 때에도 빠짐없이 이렇게 경고를 띄워줍니다. 이런 것들도 빠릿빠릿하게 반응을 해줘서 좋아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